중독 심리 상담소 미친 병기. 안녕하세요. 미친 병기입니다. 추석도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선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진님.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있는 벤치에서 바바리 입고 책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좋다. 그런 휴식 좀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언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교에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바바리는 안 입고 있었지만 이제 책 읽고 혼자 밥 먹고 산책하고 벤치에 드러 누워 있고 자고 그랬어요. 진짜? 네.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나는 거기서 나만의 시간을 누리고. 근데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 마음껏 했죠. 한 3시간? 이야, 그때 그렇게 휴식을 취하니까 좀 어때요? 그때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껏 그냥 들어 누워서 딱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쏟아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고 그 시간이 되게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꽃다운 나이에 낭만적이었네요. 그럼요. 저는 요즘에 우리 삶의 진정한 휴식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리님은 있어요? 저는 글쎄요. 저는 좀 휴식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 이렇게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한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쉰다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이 현대인들은 쉬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다. 그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는 거. 마음이 늘 분주하고 뭐 쉼표 없는 악보처럼 또 여백 없는 그림처럼 우리는 늘 무언가로 꽉꽉 채워가는 거.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우리는 막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워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마음도 편안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고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도 미친 병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상처들 그리고 아픔과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마약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네. 참 마약 중독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죠. 간접 경험으로 참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중독 중에서도 마약 중독은 정말 빠져나오기가 사실 힘들기도 하고 또 회복의 과정이 또 정말 그만큼 어렵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회복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좀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참 하루하루 또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필요하구나. 정말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들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오늘 나와주신 분도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방황과 중독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또 예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십니다. 좋다. 네, 오늘 대나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친병기에 나와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선 대나무라는 예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나무들은 많잖아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고치장이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나무로서의 쓸만한 데는 있다. 속은 텅 비었지만 그래서 속이 텅 빈 사람도 쓸만한 구석은 있다. 그래서 대나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대나무 되게 운치 있어요. 느낌이. 맞아요. 맞아. 네. 이제 가을에 또 어울리는 어.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좋다. 네. 오늘 이제 마약 중독 편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야, 지난번에 이렇게 두 분의 그 게스트 분들이 나와주셔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마약 중독은, 시작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처음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었던 그런 계기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보다는 네. 좀 탈선하고 싶은 욕망이 좀 강했어요. 음. 근데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네. 예, 그냥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다 문제 학생은 있잖아요. 네. 문제 학생은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70년대인데 한 반에 학생 수가 70명이에요. 네, 지금이랑 달라요. 예. 71명이에요. 근데 제가 번호가 중간 번호예요. 중간 번호인데 이제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네. 제일 뒷자리로 보낸 거예요. 제일 뒷자리로 보냈는데 조그마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잠만 자고 뭐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땡땡이를 까자. 그래서 땡땡이 어떻게 까야 되나. 아침 조회 끝나고 끝에 선생 들어올 때까지 네. 하루 종일 땡땡이 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놨어요. 그래서 나만 땡땡이 까는 게 아니라 네. 책상하고 걸상째로 통째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와, 괜찮다. 그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오면 중간에 누가 없으면은 누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째로 갖고 나가니까 이야. 없는 거예요. 그냥 70명이니까 다 보지도 그러니까. 못하겠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일 뒷자리가 빠져나가니까 네. 사람이 다 있는 줄 알죠. 네. 성실한 반인 줄 알죠. 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올 때쯤이면은 이제 목공소에 맡겨놨다가 그걸 또 이제 야. 다시 갖고 들어와서 네.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오. 앉아 있으면 그 반에서 제가 있으면은 네.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거 보면 네. 지금에 와서 이게 과거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네. 왜 마약 중독자가 됐을까? 이렇게 남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마약이랑 가까운 구실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은 마약이라 그러면은 안 돼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을 속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나가고 탈선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마약에 근접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학생들. 네. 그 사람들도 다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약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한테 엄하게 자랐어요. 제가 이제 집이 장남인데 네. 아버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냐고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 네. 마음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장남이라 기대하는 건 있지만 아버지를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억압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예. 그리고 술 드시면은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다못해 자식이 잘못했다는 것을 어머니로 옮겨서 어머니를 이제 구타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은 편안하지 못했어요. 엄청 힘들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과외 선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랬겠죠. 예. 네. 근데 아버님이 과외 선생을 붙여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와. 네, 공부를 했는데 저는 머리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어요. 네. 근데 내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과외 선생이 욕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외 선생은 돈을 벌려고 시키는 거고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중학교 예. 들어서서 이제는 너 혼자 해봐라. 그래서 제가 혼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네. 딴 사람 힘 도와줘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 또 도와줘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공부란 자체가 어. 눈에 안 들어오고 취미도 없고 그 공부를 뭐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성적이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는데 네. 70명 중에 네. 50몇 등 그러다 더 지나서 60몇 등 그래도 이제 70 더 지난 건 아니지만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는 거의 꼴찌죠. 꼴찌 수준이죠. 꼴찌 수준인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탈선이 난 거예요 저한테. 예, 이제는 사춘기 때가 접어든 거예요. 네. 어른 흉내도 내고 싶고 네. 막 그런 게 좀 남들보다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막 길거리 지는 조그만 애가 그때는 머리가 빡빡이거든요. 네. 교복에. 네. 근데 사복을 입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 모습은 나타나잖아요. 네. 길거리에 담배 피우고 가면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나는 어른 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담배를 그런 식으로 땡땡이를 걸상과 책상을 목줄기에 갖다 놓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나 동네나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잘린 애들이 있어요. 잘린 애들. 예, 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애들. 네. 저랑 이제 자연히 친하게 되죠. 어. 그 중에 어떤 애가 네. 그 당시 막걸리 통이에요. 네. 막걸리 통에다가 본드를 넣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가 몇 년도쯤 됐을까요? 그 70년도죠. 70년대. 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해보래요. 네. 야, 이게 무슨 맛이냐 이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친구가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하고 학교 이제 끝나는 시간에 들어가면 허리몽텅한 그 모습으로 이게 들어가고 예,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오셔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르는데 정확을 한 번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거의 그 학교를 오다시피 했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연락이 안 되고 생활지도부에서 얘는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 뭐 정학을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교감이랑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이제 그런 지시가 내려왔겠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충 수업 1시간, 2시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보충 수업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나무라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은 정학이다. 예, 같이 어울리면 저랑 어울려봐야 배울 게 없으니까 나쁜 것만 배우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를 먼저 나가고 이제 어머님이 교문에 지켜줄 수 있다가 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다른 학생들은 마저 공부를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중학교 때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래도 별 사건들이 많죠. 네. 예. 아무튼 이제 뭐 학교에서 제가 이제 가방에 갖고 다니는 게 담배하고 네. 이제 섹시하고 네. 빨간 책. 예, 그 빨간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 빨간 책하고 뭐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뭐 그런 것만 그다음에 뭐 교과서는 이제 뭐 이미 교과서는
집에 없고 집에 없고. 책상에 다 있어요. 네. 책상에 다 있어가지고 네. 어느 시간대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땡땡 시사가도 꼭 저 선생은 있어야 되는 시간이다 네. 그러면 거기서 골라서 하나 꺼내면 돼요. 예. 이야, 그렇구나. 예. 뭐 갖고 다닐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죠. 예. 빨간 책은 반드시 갖고 다니고. 예, 빨간 책은 갖고 다녀야 돼요. 왜요? 제가 이제 갖고 다니면서 네. 장사를 해요. 오. 네. 그래서 반이 있잖아요. 네. 반 있으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와요. 오.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게 돌려서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회수권 하나예요. 그 당시에 회수권. 회수권. 버스 티켓, 버스 예. 표, 버스 그 표. 나중에는 토큰이라고 나오는데 예. 버스표예요. 예. 지금은 뭐 지하철표 뭐 이런 거 예. 있는데 이게 빌려주고 1시간 보고 갖고 오는 게 회수권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봐요. 회수권으로. 네. 그럼 내가 이제 그거를 모자에 이렇게 다 담아두고 네. 근데 다른 반 주문이 들어오면은 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한 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권 네. 갖고 하는 거예요. 몇 권을 이렇게 돌리면서. 예. 책값은 무겁겠는데요? 장사 수단이었네. 네, 그래서 그게 다 돌아갔으면 어. 그걸 구하는 데 가서 다시 교환을 해요. 교환하고 돈을 얼마 더 주고 네. 그걸 해서 다시 이제 그러니 담임 선생은 미치죠. 저 나이 때 네. 공부를 해도 모자를 파네. 네. 어떻게 저런 머리가 나오냐. 머리가 좋으시네요. 뭐 좋은 게 아니라 네. 나쁜 쪽으로는 좀 그런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네. 반에서 이제 우리 짤짤이라고 있잖아요. 네. 의친이 싸움. 네. 네, 그거에서 남 등록금 갖고 온 거 따먹고 어. 뭐 이러니 네. 다른 집에 학부모들이 뭐 그런 학생이 다 있냐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 예. 문제야 이렇게 문제죠. 됐겠네요. 상당히 문제죠. 상당히 문제인데 그렇다고 학교 내에서는 제가 싸움은 안 해요. 학교 내에선 또 안 하시네. 예, 네. 싸움 같은 건 안 해요. 왜 안 했는지 몰라도 네. 싸움을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이 탈선한 애들이 네. 많은데 네. 학교 내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네. 애들이 내 수준이 아닌 거야 그냥. 수준 낮아. 예. 이게 하다못해 담배 피는 거 자체도 막 뭐 이래 뭐 이런 경우니까 그거를 지금에는 걔네들이 맞는 행동이죠. 네. 근데 나는 담배 피우고 폰도 하고 짤짤이하고 네. 색식 부르는 네. 게 맞는 거였어요 그 네. 당시에.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됐나 그 당시 몰랐죠. 네.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것도 한참이 아니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건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분노.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는 괜찮은데 네. 어머니는 저밖에 몰라요. 죽으나 사나 저밖에 몰라요. 어머니는. 아다들. 예.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당시에는 돈이면 다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다가 뭐 기부 형식으로 무슨 행사 때문에 뭐 하고 뭐 화분이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중3 가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네. 저희 이제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이에요. 네. 그 선생님한테 가서 내 자식이 왜 관리를 못하고 막 이런 우리 담임 선생님은 미치잖아요 아주. 더군다나 말썽을 저렇게 부리는데 가출한 것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근데 그게 교감 선생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의 명령이 네. 수업은 다른 선생한테 맡기고 네. 찾아와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고 저를 찾으러 다녔어요. 이야. 예. 저를 찾으러 다녔는데 찾으러 다니다가 수소문 끝에 어느 놀이터요. 놀이터 안에 이런 비상구가 있어요. 그 안에. 네. 예. 그 안에 들어가면은 네. 살벌해요. 살벌해요. 예, 살벌해요. 꼼꼼해가지고 살벌한데 네. 저희들이 그때 막 이게 좀 싸움하려고 도구도 갖다 놓고 무슨 뭐 본드도 갖다 놓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아지트 같은. 그렇죠. 아지트.
지금도 현 시대에 그런데 보면은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네. 과거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거기까지 오신 거야. 오셨는데 네. 주위에 보니까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고 어. 그냥 학생 네. 차원이 아니라 네. 무슨 집단이야 집단. 살벌했나 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담임 선생님 얘기하는데 너 거기서 끌고 나오고 이게 살벌하더라. 네, 살벌하더라. 왜냐면 제 선배들도 있었고 다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나오기가 살벌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연합고사를 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 연합고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날 이 본드를 해가지고 네. 취해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뭐를 가지고 왔냐면은 그 미술 연필 사각 연필이 있어요. 네. 미술 연필 사각으로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약간 흐리멍텅한 네. 걸 가가지고 이 사각 연필을 일일이 담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굴렸어요. 네. 이게 굴려가지고 번호 나오는 대로 네. 이게 적었어요. 적었는데 커트라인이 한 100점 넘으면 갈 수 있는 건데 네. 96점이 나왔어요. 예. 96점이 나왔는데 네. 야간은 갈 수 있는 거야. 네. 야간은 갈 수 있고 다른 학교도 손만 쓰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가 나온 학교 중학교에 네.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붙었거든요. 네. 네. 고등학교가 붙었는데 교감은 같은 교감이야. 그 예. 교감 선생님 예. 계속 엄마랑 친하게 예. 지내시던.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제 아들을 좀 놓달라. 놓달라. 네. 그래서 놓았어요. 놓았는데 사고가 또 생긴 거예요. 며칠 안 가서 유리창이 다 박살나고 쌈이 나고 박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또 학교 왔죠. 고등학교. 별 다니지도 않았어요. 며칠이에요. 네, 며칠 다녔는데. 네, 다녔는데 쌈이 나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한데 네. 이 학교에 깡패가 네.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네. 아드님이 이 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네. 깡패라고 하는 애들이 없어졌다. 어? 아들이 좀 심각한 수준인데 네. 지금 저희로서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싸운다 그러지만 네. 어떻게 선생을 의자로 때리냐. 네, 그러니까 안 된다. 저도 며칠 다니다 그만뒀어요. 예. 네. 무슨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친구라고 있었잖아요. 막 교복 입고 막 이렇게 보시면. 뭐 그런 적은 아니고 뭐 영화처럼 산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원래도 학교 다니기 싫었는데 네. 잘 된 거죠. 이제 가라고 이제 딱 했으니까. 네, 잘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사랑으로 내가 그냥 억눌려서 그쪽으로 갔는데 네. 엄마의 아픔 때문에 사회로 나와버린 거예요. 네. 사회로 나와버리고 그 전에는 이제 네. 집에서도 본드 하다가 엄마한테 이제 파리채를 맞고 그랬거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뭐 이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잠깐이고 이제 제가 사회 나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나이트 클럽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학생도 공부할 때 네. 저는 나이트 클럽을 간 거예요. 네. 나이트 클럽 가다 보니까 네. 그 나이트 클럽에 필리핀 밴드 애들이 네.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네. 처음 보니까 되게 좋죠. 네. 근데 이제 그 필리핀 애들이랑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영어 써요. 난 뭐 영어도 모르고 뭐 이런데 이제 그 이름은 서로 주고받고 네. 인사를 하는데 네. 꼭 약을 먹더라고요. 약을. 그래서 레다 이게 무슨 약이야? 네. 뭐 이러니까 요즘 얘기 안 하더니 네. 자주 보니까 네. 약국 가면 있대요. 네. 근데 노란한 알이에요. 네. 노란하고 조그만 알이야. 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던 약인데 네. 그 당시에는 그 루비킹하고 그 너미날이라는 약인데 네. 현재는 그 약이 크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조그맸어요.
조그마고 네. 노란 알이에요. 그거는 이제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환상도 보고 그래서 난 야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마약인가? 근데 마약이 무슨 약국에서 파냐?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는데 제가 이태원을 들어갔어요. 네. 이태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태원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 이제 나이트클럽인데 바 담당이에요. 네. 제가 이제 바 술 주고 제가 계산하고 뭐하고 이게 바 담당인데 거기서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게이야. 근데 사장이야 사장. 예. 그랬더니 그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냐.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외국에서 오는 여자들 상대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에 지금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다 친해지니까 여기서 해봐야 너 얼마 버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래. 그 바를 그만두고 갔어요. 갔는데 여자들이 오는데 각양각색의 여자들이 와요. 뭐 일본 여자도 오고 미국 여자도 오고 캐나다 여자도 오고 저 호주 여자도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영어가 스피치가 안 되니까 사장이 둘인데 한 명이 그걸 통역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놀아주고 저거 하는 건데 내가 술은 싫다 술은. 근데 가게는 매상이 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술이라는 거는 아주 기겁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안 한다고 이제 제가 나왔어요. 융업소에 오래 있었지만 술 관계는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오라 그래서 좋은 조건에 술이랑 관계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생기는 게 짭짤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차도 포니차가 처음 나올 때고 그 당시에 그 어떤 과장급의 월급이 23만 원인가 이랬대요. 근데 제가 생기는 건 하루에 5만 원이에요. 하루에. 예, 생기는 게 하루에 5만 원. 엄청 나이도 이제 젊을 때였고. 젊을 때가 아니라 10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대인데 하루에 5만 원을 벌 수 있는. 네. 그때 1만행이 3만 원. 네. 그러니까 100달러가 8만 원. 7만 9천 원. 이럴 때예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 여자들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기분에서 딱 내면은 100달러를 주면은 만행의 2배 이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받는 거는 사장한테 2만행을 받게 해주라. 왜 만행을 받게 해주냐. 네. 그러니까 사장도 좀 애매는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씀씀이는 예사롭지가 않죠. 그러게요. 10대인데. 예, 그러니까 웬만한 호텔, 뭐 나이트클럽을 이제 다니고 뭐 이러면서 쓰잖아요. 술을 안 먹어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지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옷을 입어도 그런 사람 상대로 하려면 이제 또 옷을 입고 최고의 옷을 입고. 예, 뭐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합쳐서 같이 오는 사람들이 게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게이들이 난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이름 과거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이런 거 외에 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이들이 오는 것까지도 그 상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하냐 그거를 내가 그럼 맨 처음에 술에도 같이 먹으란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에 게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예. 이제 이름 있는 사람도 많고 이름 있는 사람들은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사람 없을 때 이렇게도 오고. 예. 불면 다 나와. 다 이제 예. 아시겠네요. 이름 있는 분들도. 그 게이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도 누가 그런 용어 쓰면 벌써 딱 알죠.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예. 봐도 알아요. 예, 풍기는 게. 음. 하도 그런 사람들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있다 보면 돈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상대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봤을 때 네. 어리죠. 완전 연계잖아. 그렇죠. 예, 완전 연계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번 품어보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여자고 남자고. 별로 싫은 건 진짜 싫다 그래요. 예, 그 열불나면 난 나가겠다 그러고. 근데 한편 가장이 둘이지만 네. 내 성격이 워낙 좀 불나는 성격이라 네. 아 나가려면 나가 막 이러다가도 네.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와서 어. 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꼭 부모가 자식 대하듯이 그러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대하는 게 네. 꼭 자식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따뜻함을 제가 느꼈어요. 음. 뭐 한 사람은 또 게이고 아니고 뭐 이랬지만 그걸 떠나서 그리고 밥 같은 거 꼭 챙겨주고 꼭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자지 말라 그러고 혹시 또 다른 손님이랑 잘까봐 네. 그럴까봐 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일본에서 온 여자한테 필로폰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일본 사람인가 그러는데 한국말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묘하게 이런 숨어서 하는 그 술집인데 네. 특별한 사람만 오는 데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서 올 때는 지도를 갖고 오는데 자기가 갈 만한 카페가 거기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와요, 알고. 예, 알고 오고, 한국 사람은 전혀 몰라. 그런 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오는데 파트너가 된 거예요. 네. 파트너가 됐는데 계속 같이 나가서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 측에서는 절대 그거는 안 되게 해주는 거죠. 그분이 와서 이제 돈을 푸는 거예요. 예, 온 사람들한테 다 마셔라, 뭐라, 뭐 이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그게 점차 있다 보니까 여자가 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마약인지 몰랐죠. 뭐 주사기다, 뭐 이런 약을 하는 걸 몰라요, 저는. 근데 그걸 처음 배운 거예요, 저는. 처음 배워서 그 분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와요. 그래서 한 5일 있다가 가고 일주일 있다가 가고 그러는데 5일 있다가 가고 일주일 있다가 가더라도 매일 저는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를 데리고 나가려면 그 사람은 매일 와서 돈을 풀어야 돼요. 예, 그 돈이 많죠. 어마어마했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간다면 이제 호텔에 가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다가 내가 이제 자꾸 나도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그게 오랜 기간이 됐어요.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되다가 그 사장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완전히 딴판으로 노는 거예요. 딴판에 놀고 예, 손님 대하는 거로 손님 대하는 것 같지가 않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랑 아무리 그 매장을 많이 올린 사람이라도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고 나서 힘들었죠, 저는. 그러게요. 예. 왜냐면 그 여자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약을 기다린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서 있다가 거기 있다가 어떤 또 손님이랑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여자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보다 좀 5살인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가 거기 있는 걸 싫어해요. 나와서 나랑 같이 있자. 모든 거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거는 배우면서 같이 지내자. 근데 그 사람도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특수한 일 때문에 온 거예요. 한국말도 하고. 있다가 저랑 그 한남동에 집을 전세를 구해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집을 혼자 살려도 크게 써요. 신발 신고 들어가고. 예. 둘이 사는데 2, 3층으로 된 거예요. 전셋집이. 근데 그 여자가 나가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했던 데가 편하니까 네. 자주 오는 거야. 자주 오니까 그 미국 분이 와서 날 또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게 됐는데 하도 저거 하니까 제가 이태원에 나가서 그 아니면은 어디가 있냐면은 하얏트 호텔 지하에 네. 그 옛날 JJ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죠. 네. 거기서 제가 이제 10대 때 거기를 드나들었어요. 아. 네, 거기 드나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여자를 이제 알게 됐어요. 강남에서 네. 이제 술집을 한다는 여자예요. 네. 술집을 한다는 여자인데 이제 거기를 자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마담의 밑에 있는 사람이 새끼 마담이야. 새끼 마담을 소개받았어요. 그 미국 여자가 알면 또 큰일 날 일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여자가 약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 마담. 예. 그러니까 나한테는 환상이죠. 그 여자가. 그렇죠. 꼭 떠받들고 싶고. 그러니까 난 그 여자를 알고 나서 떠받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여자가 혼자 사는 거예요. 네. 나는 맨날 그 여자 집에 가는 거야. 네. 아, 그 집에 가서 약을 같이 하고 뭐 저거 하고.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있는 여자는 어디 갔냐 이거야. 어디 갔냐. 네. 그때 핸드폰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삐삐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집에 들어와서 좀 안 좋은 얼굴로 좀 하고 들어오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여자가 미국에서 불러가지고 갔어요. 할 수 없이. 근데 그 여자는 저랑 결혼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원했던 건데 그러지 못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제가 이제 21살 됐을 때예요. 네. 그때가 20살이 넘었을 때죠. 그 전셋집을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갔어요. 이야. 예. 그 전셋집을 저한테 굉장히 이제 재력이 있는 미국인이었네요. 네.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고 갔는데 편지는 와요. 편지는 오는데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우리 그 제가 일했던 데 그 네. 사장한테 갖다 주죠.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나이 차이 나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같이 살 용인이 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나 같이 못 산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하냐.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적 문화가 외국 사람만 산다는 자체가 좀 희한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예. 그래서 아무리 부모랑 떨어져 있다 그래도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두세 번 편지가 오더니 자기는 눈물을 흘리고 아프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줄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아이고.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았어요. 집을. 네. 이제 받아가지고 전셋집이지만 보증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돈으로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면 3천만 원인데 네. 큰 돈이죠. 네. 그거 갖고 이제 이것저것 또 해보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과 같이 네. 그 카페 동업을 했어요. 카페 동업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성신여대에 있는데 그때가 88년도 네. 동업을 했는데 남들이 보면 이제 게이 기둥 서방이라 그러든지 말든지 뭐 동네에서는 뭐 원래나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했는데 거기는 여자가 많은 거야. 손님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커피가 1,5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언더락스 잔, 뭐 진, 뭐 이런 게 3, 4천 원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 네. 그리고 대학생들 외에 그 도남동이 이제 번화가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나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웨이터들이 일하는 사람이 6명이에요. 네. 꽤 크네요. 예. 6명인데 그 제가 뭘 하는지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서 저 여자를 꼬시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걸 아는 거야. 네. 근데 여자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동업을 시작했던 그 게이라는 사람은 그 막 화도 많이 내고 뭐 왜 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질투. 그렇죠. 사실 돈은 그 사람이 많이 되고 나는 어느 일부분만 되고 했지만은
거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다 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런 영업집에 들어가서 술 장사라는 게 이런 스타일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 훤히 알아요. 손님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차림새로 있어야 되는 거 벌써 다 배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쉬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손님이 여자 손님들이 또 많이 오고 우리 일하는 웨이터라 그래도 옷 관리를 제가 다 해줘요. 이런 스타일로 입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 약간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거든요. 오면은 20몇 살 먹는 애가 야, 그거 대단하다.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도 내가 이제 그 생활에 지겨워서 거기서 그 사람이랑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고 이제 나 혼자 살겠다. 와, 난 걔랑 사는 게 아주 지겹다. 너무 덜 먹는다. 그래서 이제 찢어지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돈 얼마 정도 받고 이제 여자랑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 고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여자가 많다 그래서 야, 저 또 행복하다 그랬죠.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예, 아무런 재미가 없고 그 거기에 대한 나에 맞는 여자를 하나 고른 거예요. 골랐는데 그 여자는 미대 나온 여자인데 동평화 시장에서 그 가게 두 개 갖고 장사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동거를 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같이 했는데 힘든 거예요, 제가 무지하게. 예. 근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약이란 게 좀 빠지잖아요. 그 제가 마약을 구할 데가 없으면 그 먹는 약 있잖아요. 먹는 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약 대신에 복용할 수 있는 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지놀타라든가 텍스트로메스토판이라든가 뭐 거기 뭐 너민나 루비킨 뭐 이런 거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전원을 한 번도 안 쉬고 약만 한 거예요. 전부 다 약기용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모습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20대니까 뭐 깨끗했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용산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랑도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이제 또 다른 여자랑 동거를 시작했어요. 신촌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또 거기서 또 제가 뭘 알아요. 이 컴퓨터라는 곳이 그 용산에 생겨가지고 거기서 돈을 번다는 사람이 친구도 있고 뭐 이래서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컴퓨터란 용어 자체도 모르고 컴퓨터를 딱 놨는데 직원 3명이서 했는데 무슨 조립식 컴퓨터 가면 AS 받아오고 뭐하고 뭐 이러니까 저한테는 돈벌이가 아닌 거예요. 야, 이거 갖고 무슨 돈을 버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나.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까 밀수라게 있는 거예요. 밀수. 그러니까 컴퓨터 부속을 밀수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낫지. 그래서 이 사무실은 직원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알아서 하고 월급도 니네가 알아서 챙겨가라. 여기는 월급이라는 게 니네가 번 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사무실을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저는 이제 그 다른 그 사장들이랑 이게 엮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상이랑 이건 어떡한다 이게 아니라 그 옛날에 세관이나 뭐나 이렇게 다 끼워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한 1억이면 1억을 된다 그러면 부품이 어느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 팔면은 1억을 됐으면 1억이 남는 거예요. 수준이. 그때 수준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부품 만드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미수해서 들여오는 나라는 우리보다 한참 모자라는 나라. 뭐 필리핀, 뭐 대만 뭐 이런 데서 들여오면은 총 7명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다 2명이 파는 거예요. 시장에 덤핑으로 내놓으면은 이틀 만에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각 배분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한 2, 3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진짜 계속 또 마약을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계속 마약은 그렇죠. 이제 하면서. 예, 하면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원래 제가 사기 당할 사람이 아닌데 예.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내가 흐리멍텅 할 때를 알아요. 그리고 기분 조절할 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면 물건을 빌려주겠다. 그럴 때 안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다 채간 거죠. 이게 그럼 몇 억 되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저랑 동거했던 여자랑도 살기도 싫고 뭐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전자집 있는 거 그냥 너 써라. 네. 난 살기가 싫다, 힘들다. 완전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돈도 없고 뭐 약도 없고 뭐 있을 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몇 년 만에 들어가셨나요? 그러니까 15년, 14년 뭐 이래요. 그 전까지는 연락은 안 하고 연락은 지내셨어요? 어머님만 했죠. 어머니하고는 연락을 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제 여동생만 연락을 하고 아버님이랑 연락을 안 했죠. 님은 맏아들을 이제 15년 만에 보신 거고 예. 이제 깜깜무소식이다가 이제 예.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 또 방이 있어요. 네. 그럼 밖에 걸 써라. 네.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같이 이게 방이 있으면 안에 또 저쪽 방 저쪽 있으면 부담 갈까봐 네. 예, 아버지랑 떨어져서 쓸 수 있는 방을 밖에 걸 써라. 네. 이제 밖에 걸 쓰면서 네.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의 방문을 열어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창문이고 뭐고 다 꼼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불 같은 거 있죠? 예. 그걸로 다 가려가지고 이 못으로 다 어. 박아놓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네. 그러니까 무섭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약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 약을 하는 줄 알고 이제 정신병원을 보낸 거예요. 정신병원을 가서 처음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나이가 난 30대, 30살 됐을 거예요. 29인가 30 됐어요. 예. 네. 그때요. 그 병원도 지금 괜찮은 병원 갔거든요. 정신병원은. 네. 그래서 한 6개월, 5개월, 6개월인데 1,200만 원 나왔어요. 아이고. 아니, 야. 그 돈 내고 가서 있던 게 거기서는 묶여만 있었어요. 어. 예, 묶여 있던 게 반이에요, 거의. 어머니는 전혀 참견은 못하게 하고 정신병원에 와서는 이제 거기 와서는 횡포만 부르니까 네. 난 정신병자가 아니다. 네. 왜 날 여기다 가둬놨냐. 그러니까 이 보호사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그 독방에다가 가둬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는데 처음에 3일 했는데 꼼짝없이 묶어놓는 거예요. 소변도 누워서 하는 거예요. 대변도 누워서 있어야 되고 그런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포변을 근데 누워서 한다는 거는 안 해본 사람 모르잖아요. 남자의 성게에다가 호스를 끼워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고 두 번 나가서 또 행패를 부린 거예요. 두 번째로 5일 아주 식은땀 나요. 죽어요. 아이고. 그 다음 3일 그 다음 5일 뭐 계속 이런 거예요. 근데 한 10번쯤 됐을까? 네. 제가 3개월, 정신병원 3개월 넘어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환자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그것도 진짜 이 정신병적 환자가 있고 보면 다 보통이에요. 네. 뭐 우울증 환자 뭐 이런 사람이 이 정신병 등에 온 사람 중에 진짜 정신병자는 나다. 진짜 정신병자는 나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나머지 몇 달을 이제 조용히 지내다가 나왔죠. 예. 그렇게 30대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완전히 그 사회로 그 반항의 에너지를 막 쏟아내시다가 그때까지 무슨 그 고통이나 상처 같은 건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약을 해도 네.
나한테 위안이 되는 느낌으로 살았으니까 그렇죠. 예. 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그런 의욕도 생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멋에 이렇게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남은 이제 그 주저하거나 뭐 자신감 없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마약이라는 자체가 그런 걸 다 차단해 버려요. 차단하기보다는 느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일직선으로 다 이렇게 하고 뭐 여자를 꼬신다 그래서 뭐 주저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30대에 대해서 그게 엄청 뭐 상처라고 보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 망해서 사기당하고 예, 뭐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처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 내가 내 정신으로 올바르게 좀 해서 그랬다면 네. 모르는데 그 당시는 하는 게 뭐 밀수고 그다음에 또 안마 있어 가서 맨날 도박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니까 뭐 정상적인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틈으로 삼아서 뭐 챙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를 상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망하고 뭐 그때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뿐이죠. 근데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가서 난 이제 정신병자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많이 황당해하고 처음 이런 환자는 처음이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회진을 돌잖아요. 의사들이 뒤에 의사들 쫙 달려 있고 의사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무기가 없잖아요. 정신병동에는 침대에 보면은 밥 먹는 책상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라서를 빼면 무기예요. 라서를 빼고 파이프를 갖고 있어요 제가. 파이프를 갖고 있었는데 의사들이 거기 여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랬는데 죽인다라고 이제 파이프를 들고 나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도대체가 그 보호자들은 옆으로 오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의사 목을 잡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압을 당했는데 그래서 또 묶였죠. 거기가 5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자로 이제 창문을 깼는데 창문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제 방탕이야. 근데 뭐 그런 거 갖고는 묶지도 않아요. 그런 거 갖고는 묶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좀 의사들이 너무 심각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화장실 창틀을 정신병원에 이게 이런 창틀이 돼 있어요. 쇠창살? 쇠창살이 아니라 이렇게 철사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뚫었어요. 뚫고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예. 근데 뛰어는 내렸는데 이 환자복에 그 철사가 들어가지고 걸렸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호사님 찾은 거죠. 간호사님.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았는데 아니면 이제 뭐 병신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죽었죠. 무슨 마음으로 뛰어내리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못 잊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죽음을 달라 그러고 그냥 니네가 나를 안 내보내주면 나는 여기서 이런 사고라도 칠 수밖에 없다. 그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이제 일단은 약을 할 수 없으니까 좀 금단 현상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금단 현상이라기보다는 저게 더 강해요. 그 마약을 했던 사람들의 그 중독자였던 사람들은 약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를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노해요. 그거는 엄청난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네. 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이 방어막을 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건 몸에 좋지 않냐 네.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이 머리의 이 회전이 빨라요. 예. 약을 위해서라면. 예.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거짓이 항상 그렇죠. 돼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의 중독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항상 있었고, 나 이제 안 할게요. 근데 돌아서만 하고, 예, 뭐 항상 그런 상태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잘 있다가 그 나중에 통원들 네. 이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의자가 이제 담당 의사가 있어요. 네. 거기 정해져가지고 예. 지금 생각하는데 그 담당 의사 이름이 나동신이에요. 예, 나동신. 네. 예, 기억을 하죠. 이제 네. 옛날 20년 전에 모르는데 예. 내가 한 것 하나 때문에 기억을 해요. 대나무 씨는 정말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 같아. 여태 동안 그런 사람 못 봤어. 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선생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의사 선생님 이름이 나동신인데 하나만 빼니까 나사 하나 빼니까 나 등신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황당히 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를 이게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걸 재반격할 수 있는 그게 항상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충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맥히지가 않아요. 닫혀 있는 거예요. 예, 눈도 가려져 있고 닫혀 있고 보는 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야 되는 거고 듣는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돼요. 내가 신인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 목사님들이 매주 이렇게 다 달려와요. 네. 저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오시라 그래가지고 소주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 목사님들 오면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거면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전 지금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랑 내가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했다 그래도 저 중독자들한테 기도합시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저거 하고 그러잖아요. 네. 기도합시다. 제일 듣기 싫어. 예. 진짜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제일 듣기 싫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듣기 싫은 얘기는 듣기 싫은 거야. 누구보다 그 중독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시겠네요. 중독자분들한테 기도합시다. 안 해요. 나는 전도사라고 그러지 말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보다 조금 회복의 단계가 빠르다 그래도 평등권을 갖기를 원해요. 형이라 부르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이 든 형들이 저한테 먼저 오신 분들 저한테 전도사님이라 불렀어요. 내가 형이라 불러요. 내 이름 불러라.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 신학적,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거 저거고 그냥 형, 동생, 아우, 형 그냥 그렇게 지내자. 나 중독자 아니냐.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사람인데 다만 믿어라 이제. 그리고 약이 우선적이지 전도사가 우선적인 건 아니지 않냐. 우린 꿈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근데 그걸 강조를 하죠. 이제 15년 만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네. 어머니가 대나무님이 마약한다는 걸 알고 정신병원에 갔어요. 네. 통원 치료하게 되면서 이제 마약을 끊으셨나요? 안 끊었죠. 네. 다시 또 이상한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거죠. 엄마가? 예. 이제 전혀 못 나올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더 강력한 곳으로 이제 예, 더 보내셨군요. 강력한 곳으로 보냈는데 그때도 30살 돼요. 네. 거기는 침대가 없어요. 그냥 온돌방이고 네. 아주 너무 지저분해요. 하여튼 이제 거기 들어봤더니 다 정과자고
그 몇 달 있었냐가 아니에요. 뭐 몇 년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치료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있잖아요. 이빨 성원 이빨을 제가 하나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네. 와. 그래가지고 그 치과를 가려면 네. 차 타고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 2명에서 그 차를 타고 다른 데를 나갔어요. 가가지고 그 치과에서 이가 이렇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는가 동시에 잠깐 기다려서 하는 동시에 제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왜냐면 나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 옷밖에 없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는 여자 옷을 입고 또 창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도망가는 거였어요. 여자 옷이 이렇게 적은지 가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제가 또 잡혀서 또 엥 해가지고 이제 그 다시 정신병원으로 갔죠. 가서 그 정신병원 안에서도 별 이상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난다긴 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주체를 못하고 하루가 멀다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걔네가 보기에 나도 보통 애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걔네도 보통 애가 아니야. 근데 거기 안에서도 대빵이 있어요. 빵에 오더니 우리랑 합의를 하자. 그래서 같이 지내자. 그런과 동시에 갑자기 이제 의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를 오시라 그러고 그러더니 이 사람은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없는 적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당뇨가 있다. 대나무님이. 예. 여기서는 당뇨 치료할 수가 없. 내과가 아니게 정신병동만 있는 거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오게 됐어요. 예. 2달 만에. 2달 만에. 예. 2달 동안에는 지옥이었죠. 하는 게 담배 꽁초 하나 갖고도 싸우니까 요새는 담배 못 피지만 옛날에 다 담배 폈어요. 담배 피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버려서 밟으려고 그러면 못 밟을게요. 자기가 핀다고. 막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의 병원을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나왔죠. 나오고 나서 약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 이제 할 끊어야 상태가 생각은 갖고 있는데 생각은 이만큼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건 이만큼이에요. 안 되는 생각은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중독이란 자체가 이렇게 저를 꽉 누르고 있는 거야. 제가 중독이란 부분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 학문적인 거는 모르지만 사람 중심에 독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독이 있다 그래서 꽉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눌려져 있는 거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약을 하려면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약을 구할 곳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또 카드가 유행했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해가지고 카드가 10몇 개 된 거예요. 은행도 거래를 안 하다가 은행도 갑자기 거래를 해가지고 막 카드 빼가지고 갑자기 돈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대출 받을 수 있게 몇 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뭐 좀 정상적인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사채라든가 뭐 카드 깡 뭐 장을 뭐 팔아와라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이제 만들어서 쓰고 약을 또 하고 약을 하고 쓰고 약을 하고 쓰고 약을 하고 이게 몇 년이 된 거예요 또 집에서. 근데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그렇게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남는 거 있으면은 이제 도박까지. 왜냐면 이제 저 강남에 이런 데 가면 이제 하우스를 모여가지고 도박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져서 도박하고 카드하고 뭐하고 이제 그런 재미로 없으면 또 카드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가 바닥에 나면
돈을 또 어디서 대출해서 불려가지고 메꾸고 뭐 저거 하고 어. 언젠가는 바닥이 나죠. 그렇죠. 언젠가는 바닥이 네. 나는데 너무 이제 저거 하니까 집으로 뭐 날라오는 게 이만큼이니까 아버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황당하고 아버님이 또 차를 이름으로 하나 내가 마련을 했는데 아버님이 이름으로 딱지 날라오는 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님을 욕할 수 있는 구질은 아니죠. 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후진에는 제가 너무나 많은 걸 했기 때문에 호적을 팔아. 이제 안 되겠다. 집을 나왔어요. 다시 또 나온. 예. 몇 마리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이제 34~5 정도 어. 되겠죠. 나왔어요.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젠 정말 없었어요. 예. 그래도 있었죠. 예. 그래도 이제는 돈이고 약이고 구할 수 있는 네. 방안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친 거예요, 제가. 당뇨도 심하고 당뇨가 심했을 때 약을 하면 즉사예요. 근데 지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고 싶지도 않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래서 죽어야겠다. 이제는 가야겠다. 다른 사람은 30대 보면 참 젊은 나이라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 나이가 늙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예. 그냥 완전히 예, 늙었어요. 강남에 있는 것도 이제 좋은 데서 깨끗이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강남에서 사우나 가가지고 네. 깨끗이 씻고 제가 이제 자살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이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예, 거기서 제 나름대로 자살을 했어요. 예.